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조입니다. 에디터조는 얼마 전 자취린이 의혹 1편에서 자취린이가 클래스 101 같은 대형 강의 플랫폼에서 금융과 재테크에 대해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자취린이가 샀던 수억 원대의 부동산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큰 손실 상태임을 발견하고 그의 재테크 강사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 자취린이 최저시급 성공신화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뉴진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팬덤이 형성된 뉴진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람 처음에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언론 기사에 최저시급으로 4년에 1억, 그리고 이후 2년에 1억을 모아서 총 2억을 모았다는데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자취린이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 사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제 이전 영상의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 자취린이가 유튜브에 자주 나온다 라는 부분에 공감하셨습니다. 저는 자취린이 1편 영상을 올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튜브에 본인 얼굴을 자꾸 노출한 이유가 뭘까 하고요. 왜 자꾸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스토리텔링을 전파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수집을 하다가 한 영상 클립을 보면서 머리에 전구가 딱 펴졌습니다. 아, 자취린이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자꾸 미디어에 얼굴을 비치는구나. 이번 영상은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물론 자취린이를 보고 극한의 절약에 감탄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릴지도 모릅니다. 자취린이의 최저시급으로 1억, 아니 이제는 2억 5천을 모았다고 알려진 그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취린이는 스스로를 고졸의 최저시급을 받았다라고 소개하면서 극단적 절약을 통해 단기간에 억대 자산을 모았다는 스토리로 유명해졌습니다. 월식비 만원, 어디서는 8,400원이라고 하죠. 월세 외 생활비 10만원대 같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절약 방법을 공개하며 각종 유튜브 채널과 공중파 방송, 유퀴즈에까지 출연했죠. 많은 언론과 대중은 자취린의 짠순이 이미지를 소비하며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절약만으로 자산을 잃었다는 성공 스토리, 잘 모르고 보면 감동적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자취린이 절약의 현실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어떻게 최저시급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억대 자산을 모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디터조는 한 영상에서 자취린이의 뱅크샐러드 앱에 월 소득이 최저시급 월급이 아닌 약 600만원이나 찍힌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라? 최저시급으로 2억 5천 모았다면서? 한국에서 최저시급을 받아서 월 600만원을 벌 수 있어? 자,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저는 자취린이의 이야기를 깊게 분석하고 자취린의 행적을 좀 따라가던 중에 자취린이의 실제 월 소득이 그가 주장하는 최저시급 월 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취린 통장에 찍힌 월 소득 금액 650만원. 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고졸의 최저시급을 받으며 극한의 절약으로 억대 자산을 모았다면서 유명해진 자취린이가 실제로는 월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동안 자취린이가 대중과 언론에게 보여준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큰 괴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억대 자산을 모으는 것과 월 600만원 이상을 벌면서 억대 자산을 모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자취린이는 어떻게 월 600만원이 이상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걸까요? 자취린이는 자신이 최저시급 노동자이며 번듯한 고연봉 직장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자취린이는 바로 피라미드식 앱테크 추천인 시스템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취린이의 콘텐츠를 보면 돈 버는 방법으로 앱테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취린이가 쓴 책, 자취린이 클래스 101 강의, 자취린이가 나온 각종 유튜브 출연에서 모두 자취린이는 앱테크를 무엇보다도 제일 강조합니다. 자취린이의 유튜브 채널 앱테크 영상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추천인 코드가 써 있습니다. 앱테크의 수익 구조 중 상당수는 추천인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시청자들이
자치린이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하면 자치린이에게 캐시나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 같은 일정 보상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이 구조 어디가 익숙하면서도 찜찜하죠? 물론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다단계 판매는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원 모집, 판매 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이 복합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앱테크 추천인 시스템은 보통 1단계 추천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니까 기술적으로는 다단계와 다릅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치린이처럼 수백만 명에게 노출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에 나오는 사람이 이 추천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치린이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앱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단일 단계 추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겁니다. 결국 이 구조는 가장 위에 있는 추천인, 즉 자치린이처럼 대규모 트래픽을 가진 사람에게만 막대한 이득이 집중되는 마치 피라미드 구조의 최상위 단계와 유사한 형태로 작동하게 됩니다. 추천인 자치린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추천 코드를 입력하고 가입한 일반 사용자들은 앱테크 활동으로 미미한 수익을 얻거나 추천인 제도를 통해 자치린이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치린이는 바로 이 추천인 시스템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수익 모델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즉 방송 출연을 하면서 과장된 스토리로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고 앱테크 추천인 홍보를 통해 피라미드식 수익 창출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린이는 왜 그렇게 언론과 방송에서 고졸, 최저시급, 월 만원 식비, 극한 절약 같은 단어를 강조하며 억대 자산을 모았다는 스토리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치린이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대중에게 동정심과 감탄을 유발하는 짠순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막대한 유명세와 영향력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자신의 앱테크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방송 출연, 수많은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얻은 인지도와 신뢰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이 앱테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대. 저걸로 나도 돈을 벌었어요 라면서 자신의 코드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치린이는 극한의 절약으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극한의 절약 이미지를 이용해 앱테크 추천인 구조로 돈을 벌어들인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치린이가 보여준 짠순이의 모습은 어쩌면 앱테크 추천인 수익 모델을 위한 철저한 기획이자 빌드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는 최저시급으로 억대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희망과 절약 비법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만 막대한 추천인 수익을 챙기는 구조인 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앱테크로 벌 수 있는 돈은 자치린이의 월 600만원 이상 소득에 비하면 세배의 피해에 불과할 겁니다. 결국 이 구조는 가장 상위에 있는 추천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는 아니더라도 그 형태가 매우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린이의 절약 정신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절약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약의 과정을 비현실적으로 포장하고 그 가난 극복 이미지를 이용해서 대중에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앱테크를 홍보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순수하게 정말 대단한 짠순이구나 라며 자치린이의 절약 비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에디터조가 찾아본 결과 자치린이의 수입원은 자신을 짠순이로 포장하여 얻은 유명세를 이용한 앱테크 추천인 수익이었습니다. 이걸 과연 순수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자치린이는 이것도 돈 버는 방법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짠순이처럼 포장하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수익 구조를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매우 그 순수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특히 앉아서 쉽게 돈 버는 방법처럼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폰지입니다. 자치린이의 사례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나 스토리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법의 수익 구조는 어떤지를 반드시 비판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자치린이가 최저시급으로 2억을 모은 짠순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주요 수익원인 앱테크 추천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 극한 절약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자치린이가 이런
자신의 실제 돈 버는 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다른 이상한 스토리텔링으로 대중을 현혹했다면 윤리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자취린이의 홍보를 도와주는 유튜브 인플루언서, 방송 작가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취린이의 믿기 어려운 성공신화를 포장해서 자취린이가 피라미드식 구조로 돈방석에 앉지 않도록 출연자 선정에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취린이는 SBS, KBS 같은 지상파 채널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지상파 채널에 출연해서도 자취린이는 역시 앱테크를 외쳤습니다. 만약에 보험 판매원이 지상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보험을 판매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취린이와 보험 판매원은 다를 게 없습니다. 종류만 이게 보험이냐 앱테크냐 다른 거죠. 여러분 아직도 자취린이의 짠순이 스토리텔링을 믿으십니까? 와, 저는 팬덤이 형성되면, 성공신화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사람들이 속을 수 있구나. 지금은 몰락한 장사의 신님이 떠올랐습니다. 장사의 신님도 한때는 유튜브에서 자영업자의 구세주로 불리며 이름을 널리 알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기를 걸었습니다. 이 영상이 자취린이에 대해 가졌던 환상에서 벗어나 자취린이의 진짜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취린이의 목적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